3부에서는 1, 2부의 내용을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빙하기 시대를 거치면서 약 1만 년 전부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현대의 아주 발전된 문명이 태동되기 시작해서 현대까지 온 겁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동기, 철기 기술만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고 나라라는 개념도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거듭 발전되어 온 거죠. 현재가 어제의 미래고 오늘이 내일의 과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미래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떠했을까요? 현재의 요하강, 그러니까 바레만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그 북방에 약 1만 년 전부터 태동되어 온 문화가 바로 그 신석기 시대의 타제석기 후 마제석기 시대의 옥기 문화가 발전이 되기 시작하고요. 약 6천년 전부터는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 특히 그곳에서 초기 야철 기술, 야근 기술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연금술이 되고 동양에서는 연단술이 됩니다. 또한 이 철기 기술의 태동, 초기 철기 기술의 태동에 의해서 문자가 발전되게 되고 천문학이 접목되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는 의학, 과학, 수학, 물리학 같은 모든 현대사의 전 분야의 학문이 시작됩니다. 학문도 마찬가지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이 고조선의 나라도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선조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책에 있는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이전에는 고대 한국, 고대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대충 그걸 갖다가 연대를 끊어서 보게 되면은 약 1만 년 전부터 6천 년까지를 고한국, 옛날 한국입니다. 자, 이 시대가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들의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신들의 세계가 되냐면요, 바로 그 시기에는 빙하기가 끝나서 신석기 시대의 후반부인 마제석기 시대이면서 인류가 상당히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차한차례 동굴에서 나와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도 충분하게 먹게 되고,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두뇌로 가게 되죠. 머리가 상당히 발전하게 되고, 또 예전에는 먹는 걸 떠나서, 이제는 먹는 걸 떠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번창입니다. 인류의 번창 시기가 시작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먹을 게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에 의해서 글씨, 문자가 발전되게 되고요. 또 아픈 사람들 등에서 의학도 발전됩니다. 또 먹을 게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 채집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별자리를 보고 곡식도 씨도 뿌리게 되고, 이렇게 점차 발전해서 현대사회가 오게 되는데요. 바로 6천년 전 정도의 초기 야철 기술에 의해서 현대의 이 철기 시대, 지금도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그 베이스에는 국가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고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배달국이란 나라, 6천년 전부터 대략 4,500년까지 1,500년의 배달국이란 나라, 또 단군조선 4,500년 정도에 탄생을 해서 개국을 해서 약 3,000년 전까지 융성했던 단군조선, 그리고 3,000년 전부터 뭐 대부여,
부여, 내지는 뭐 흉노, 내지는 여러 소국들, 여러 나라들로 분리가 되는. 자, 그렇다면요,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철기와 도령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현재의 해 뜨는 아침의 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불과 1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전은 더 했습니다. 이두향찰에 의해서 우리의 음을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가 썼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고구려 연구에 뭐 크리스토퍼 백워드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현재 발음하는 음가들은 고대 한문이 그대로 음가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뜻을 빌려다 온 게 아니고 음만 빌려다 음체란 겁니다. 또 현대 음가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세종대왕 이후의 한글과 음가가 고한글의 음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이제 3부에서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배달국부터 오게 된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조선, 고대 조선의 조선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 조선의 조자는 세조자, 세용조자, 바로 용진자, 용용자, 용이고요. 이 선은 매미선자, 또 한 글자로 쓰면 헛단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홍산에서는 진단국이란 용진자의 매미선자, 음차한 것을 후대에 다시 한문으로 적을 때는 다른 한자를 좀 멋있는 한자를 빌려다 썼기 때문에 진단이라고 같이 발음이 되더라도 바로 그렇게 써진 겁니다. 왜냐, 현재 사회에서는 우리가 조선이라고 볼 때 세용, 우리가 이제 흔히 시용이라고 합니다. 매미용 그러면 어폐가 있고 이상할지 몰라도요, 역사의 왜곡은 약 2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시대, 그러니까 한사군이 설치될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반도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시기,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한나라가 들어오는 그 시기에 우리가 조선반도 현재 대륙에서 반도로 많이 밀려오게 되는데, 또 반도에 있던 우리 한반도 사람들이 많이 열도, 일본 열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에 바로 우리 대륙의 땅들을 많이 잃게 되고요. 조선이라는 개념이 고대 조선 개념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단군조선의 마지막 부분이 약 2000년 전까지 왔다고 하지만 약 3000년 전 기자조선 때에 여러 개의 조선이 분리가 됩니다. 흉노라는 족속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족속으로 분리가 됩니다. 왜였을까요? 첫 번째는 기후의 변화도 있었을 거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단군조선을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조선의 조란, 용입니다. 바로 세용, 시용, 남자를 뜻합니다. 이 선용, 이 매미용은 또 여자를 뜻합니다. 여자용, 이 선용은 단용이라도 하고요. 이 선단이라고 쓰이는 글자는 천재, 하늘의 제사장을 뜻합니다. 이 시용에 나오는 이 세용은요, 한마디로 바로 국가의 권력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그 불과 한 100~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시조선 시대에 임금이 익선관을 씁니다. 익선관은 매미로 만든 매미 형태를 띤 관입니다. 전 세계 전 역사에서 유일하게 조선의 왕만이 매미 익선관을 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우리 배달민족에서 단 한 번 익선관을 못 썼던 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나라 징기스칸 몽골족이 치고 들어왔을 때 충성
흰자를 붙였던 왕들이 익성관을 뺏겼던 적도 있었지만 그 전이나 그 후에 익성관을 다 썼습니다. 바로 천재를 지내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조선이란 바로 임금이 입은 용포의 9마리 구령입니다. 용은 임금 자체요. 얼굴은 용상이요. 임금이 베는 베개는 용침이요. 모두 용자가 들어갑니다. 이 용은 바로 조선의 조자입니다. 이 선은 바로 매미선자 천재장을 말합니다. 천재의 제사장입니다. 고대로부터 인류의 태초에 하늘과 소통하는 자. 초기 제사장들은 여자들이 지냈죠. 그 후에 홍산문화 시기에는 천재를 지내는 사람들이 왕권까지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통합이었죠. 배달국 시대 때 태오복희 여와 바로 이 시기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분리되어 있다가 염제 신농 때에 비로소 강자는 성씨가 생기게 되고요. 약 4,500년 전에 고조선이 태동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국가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본격적인 국가체계는 현대가 보는 아주 단순한 국가가 아니고 아주 복잡한, 아주 발전된 고도의 문화, 고도의 문명, 고도의 기술, 고도의 과학, 의학, 수학, 천문학을 모두 병행한 사회였습니다. 그 근간에는 현대사회처럼 초기 철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초기 철기 문명의 근간이 되는 모든 재료들은 시레모강강과 유화강의 하류의 삼각주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요. 또한 강상류, 산맥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흥안령 산맥의 고원 분지에는 한반도 크기의 2배 면적이 넘지만 특히 많은 화산 분화구가 있고 많은 옥광산들이 있습니다. 옥광산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현대에서 보는 차마고도라고 하는 중국의 사천성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는 이 길이요. 히말라야 산맥을 관통합니다. 실크로드, 남실크로드라고 합니다. 또 위쪽으로는 천산 남로, 우리가 말하는 고비사막이 있습니다. 고비사막을 통과하는 천산의 남로와 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전부 다 이 길이 불과 2000년, 2500년 전, 3000년 전에는 5개 길이었다는 겁니다. 세계 문화와 문명은 한 군데서만 발전하지 않고 집약적인 발전이 있으면 주변국으로 퍼집니다. 길과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이렇듯 고대 조선사회라는 아주 발전된 문명 사회가 있었고요. 이 현재 우리가 철저하게 단군을 신화로 보게 되고 또한 역사책에서조차도 정확하게 규명을 못하는 이유가 현장이 우리 반도가 아닌 대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북 삼성 바로 그 자리죠. 그것이 최소한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현대사회까지 장구한서로 흘러내려오면서 고대 유물부터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개 청동기, 3000년 전의 청동기 문화지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전세계 문자의 시작이고 전세계 의학이 시작된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의 기후는 상당히 따뜻했고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국가의 존망 성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현대에서 보는 과거 조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단군에 대한 글자만 나오고 이름만 들어도 신화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생겨난 나라는 없듯이 기자조선이란 나라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바로 현재의 북경 이남, 우리가 말하는 하상주의 하나라 상나라가 있었듯이 북경 쪽, 현재 만리장성 북쪽에는 똑같은 문명 국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문명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사라든지 어떠한 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근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달민족한테는 고대로부터 오는 구전, 또 책들, 또 우리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피 속에 남아있는 또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그대로 전해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동아시아 옥문화 연구에서는 신들의 세계를 불리는 홍산 문명 시대입니다. 왜 신들의 세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세계 4대 문명 지역이 아무리 초기 문명이라도 6,000년 전부터, 지금부터 6,000년 전부터의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산 고국은요, 요하 문명 지역에 있던 홍산 고국, 고대 황국의 문명은 그 이전 3,000년, 4,000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배달국 문명은요, 문자와 의학, 모든 과학 천문학에 베이스를 주면서 고조선을 대동시켰습니다. 아까도 한 2번 정도 언급했듯이 국가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도량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한자가 대략 30c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자가. 우리 조선자는 33cm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황금 분할, 황금 비율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1대 1.6128이라고 합니다. 대충 자로 말하게 되면 16.2cm가 됩니다. 16.2cm. 그런데 우리 조선의 고대 도량령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16.2cm에 근간한다는 겁니다. 약 3,000년 전부터 2,500년 전, 2,000년 전에 한나라 무제 시절에 흉노족을 침범해서 금인의 제사 지내서 금인을 빼앗고 김치성을 하사했더라는 등, 또는 삼국유세 나오듯이 만파식적의 옥필이라든지, 또는 당나라가 찾아가지 못한 금척, 자,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또한 다음 편에서부터 자세하게 소개할 역대 신성통감이라는 청나라 시대에 나온 책입니다. 모든 그 이상의 수십 권의 고대 사서들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하나를 일치합니다. 정권지 박사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산해경에 나오는 모든 기억들, 이 책은 잘 아시겠지만 지리서이면서 역사책이고 천문학책이면서 의학, 과학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해경책, 단독 산해경책뿐이 아니라 현재 중국의 고서로 나오는 책들의 상당수가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2009년도 중국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중국 신비적 흑표 쪽 범홍산문화에서
상당히 많은 기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재미난 것은 홍삼무나 이 옥기들은 단순하게 인간과 이러한 신적인 옥기들이 복합상이 없지만 이 흑피옥기들은 상당히 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형적으로도 상당히 더 발전하게 됩니다. 얼마 전 중국의 무한대학교 호북성에서 국가 자금을 받아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문과 영어로 만들어냈는데요. 한 100점 이상의 문자가 있는 유물들을 싣고 있습니다. 옥기에 문자가 있습니다. 옥책, 옥편, 이제 이 해독을 해서 엮으면 옥편이 될 수 있고 옥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후반부에 보시면은 인간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외성인, 다른 별에서 온 우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해독을 한 글자도 아직 못했습니다. 집해, 문자를 모아서 풀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집문만 했습니다. 현재 각골문도 이 거북뼈에 나온 각골문도 상당수가 해독이 안 된 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중간에는 소위 흑피옥이라고 불리우는 옥기에 문자가 다수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고 김영 선생을 통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고 약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이라든지 뭐 여러 채널로 의해서 뜨거운 감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식적으로라든지 또는 공식적으로 발굴이나 연구돼서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데 최초의 발견자인 김용우 선생님은 작고하시게 됐고 현 중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민간 국보로 지정을 하면서도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자기네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문자 해독은 물론이고 기용조차도 해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용, 봉, 매미, 새 또한 여인상과 남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자의 관식으로 또는 이렇게 바닥에 거북이라든지 차후에 차차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런 거북 문화는 전세계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우리 한민족을 지칭하는 땅을 말합니다. 이런 복식 문화라든지 이런 문자들 현재까지 바로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바로 그 공백입니다. 역사시대의 공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 자료의 1차적인 부분은 무엇이다? 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약 4500년 전까지 대략 1500년간의 조선, 고대 조선 중에서도 단군 조선이 가장 융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당시에 고대 선조들의 형상을 또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들의 형상을 조각, 그것도 가장 귀한 보석인 옥을 가공하여 아주 총동원의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청동기 기술이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
초기 야철 기술의 합금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형들은 산해경에서 나오는 기형들은 물론이고 한 점 한 점이 고대로부터는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기형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형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왕들이고 신들입니다. 신들은 그 당시, 그러니까 만약에 고조선이면 고조선 당시의 임금이 아닌 그 선때, 배달 조선 때의 임금상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 80년대 만화 영화 중에 뭐 삐삐, 뭐 대마왕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중국 학자들이 말하는 돼지룡, 돼지저자 쓰죠, 저룡, 또는 고문자 써서 웅룡이라고 하는 용을 오른손에 들고 있고요. 잘 보시게 되면은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를 쫙 때리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뿔이 다리고 용을 손에 갖고 있거나 가슴에 용을 안고 있습니다. 매미를 안고 있습니다. 자, 매미 같은 매미용입니다. 선용입니다. 조선의 선자입니다. 이 매미 선자는 왕과 같이 쓰입니다. 동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밑에 이렇게 한쪽 다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모습은 또 여자의 성기를 표현했는데요. 개진여자입니다. 바로 강씨입니다. 인류사 최초의 남자 성씨를 뿌린 염제 신농 씨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 예제를 하나 보셨는데요. 우리가 보는 단순한 시대가 아닌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고, 이 염제 신농만 하더라도 현재 중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동북공정 모든 공정이 끝나고 불과 4년 전부터는 교과서에 자기네 치료로 실습니다. 황제와 더불어 이제는 염자를 써서 염왕자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1, 2, 3번에 나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4대 문명보다도 무려 6,000년이 앞서는, 최소한 4,000년이 앞서는 동북방 끝자락에 가장 살기 좋은 땅에 인류사 최초의 고대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 기본 베이스가 전 4대 문명에 영향을 주면서 현대사로 오게 됐습니다. 역사학이란 책이 있어야 됩니다. 책이란 3000년 전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돌이나 거북이라든지 또는 어깨뼈, 소나 사슴의 어깨뼈 또는 엉덩이뼈 등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조에서는 가장 귀한 보물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시는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이라든지 이런 각골문은 아주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개에 있는 문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그동안 동북아,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문명권을 통틀어서도 거의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에서는 다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점 한 점이
문자가 새겨져 있지 않더라도 이 형상 자체가 문자입니다. 또한 이 문자는 우리가 단순히 해독할 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또한 여러 학설이 많았지만 절대적으로 이러한 옥기들이 발굴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추론이나 가설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 학회에서는 상당수 인내와 노력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옥류물 한 점 한 점을 형상 및 문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학, 도량형이라든지 수학, 과학 모든 기초가 되는 부분 한 번씩 한 점 한 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